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정, 그러니까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보정을 마쳤고, 보정이 이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보정을 여러 편으로 이제 마쳤고, 이제 분할, 분리, 변경 출원,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분할 출원입니다. 분할 출원. 자, 분할 출원은 산업재산권법에 다 있어요. 분할 출원이란 제도 자체가. 네, 그래서 다 있는데 많은 부분 이제 대동소이하거든요. 같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만 이제 우리서 표로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쭉 훑어봅니다. 네. 자, 먼저 시기가 이렇게 특허하고 실용실험법은 그러니까 특허하고 실용실험법은 분할 출원의 경우에 보존기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보존기간하고. 예. 보존기간 외에도 더 추가적인 기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어떠냐면 같습니다. 보존 기간하고 분할 출원 기간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어떻습니까? 상표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상표법은 그러니까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보존 기간 외에 안 되는 것처럼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디자인 보호법과 상표법은 보존 기간을 분할 출원 기간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난이도가 더 조금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분할 출원하면서 보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보정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발명의 설명에만 있는 게 있잖아요. 설명에만 있는 것은 보정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자인은 어때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설명에다가 청구 범위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요거는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상표법도 역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실용실험법만 원칙이다라는 거죠. 소구표에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분할 출원하게 되면 적법하게 하게 되면 소구표가 인정이 되는데 소구표를 인정했다가는 제3자에게 부추기의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제3자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구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 다른 출원인 경우에 소구표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 예외 적용 규정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할 출원에 있어서 절차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등록 지연은 실질적인 어떤 심사 기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소급표의 예외다라는 겁니다. 조약 우선 우리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조약 우선권에서 이제 소급표의 예외가 인정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조 있죠. 그리고 상표법에서는 특조, 출원 시 특례, 조약 우선권 이렇게 이제 소급표의 예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확대된 선출원 지위는 그 소급표의 예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소급시켜 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앞에서 확대된 선출원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적법한 경우, 만약에 이제 뭐 기간이 도과됐거나 이러면 이제 그 부수리 처분 이렇게 되겠고요. 반려 처분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객체적 요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제 특허실용실험법은 거절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은 소급표만 안 줍니다. 신규 출원에 실질이 있다고 해서 디자인 보호법하고 상표법은. 예, 옛날에 이것도 이제 소구표를 하지 않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제적 하자라고 해서 거절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권리 단계에서 분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허 실용시험법은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출원 단계에서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복수 디자인 같은 경우에 등록 이후에 이제 디자인별로 분할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이제 반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갖다가 분할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상표권자에게. 그래서 이제 상표권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단계에서 분할이 디자인 상표법은 되는데 반해서 특허 실용시험법은 분할이 안 된다. 권리 단계에서. 자, 또 분리출원제도. 분리출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그 기각 심결을 받은 거죠. 그럼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나눌 수 있느냐? 이걸 분할로 인정하게 되면 너무 또 과보가 되는 거죠. 너무 소급표가 이제 먼 거리에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할 추론으로 포섭하기엔 너무 후반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추론이라고 인정하고 분리추론이란 제도로서 별도로 인정하고 그 대신 이제 성격이 다르진 않죠. 그 대신 우리 이제 분할추론에서 주는 혜택들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런 형태로 먼 거리에서 소급표는 인정하는데 좀 혜택은 좀 줄이는 이런 형태로 분리추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보호법하고 상표법에는 아예 그 분리추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자, 특허법입니다. 이제 실제 보전 기간 내 할 수 있고요. 거저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그리고 또 특허 결정 등본 송달 받고 3개월 설정 등록일 좀 빠른 날까지 그러니까 추론 단계에서 가능한 거죠. 이거 이제 우리 특허법 30조에서도 이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보존 가능 기간하고 분할 추론 기간이 다르다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삭제 보장해야 됩니다. 발명의 설명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삭제 보정은 있는 것만 가지고 삭제 보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소급표 예외 3번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 청구의 이제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추론으로부터 3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급표 때문에 심사 청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추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해 놓은 거고요. 자, 5번 지부는 이제 공이 다 들어왔어요. 산재법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표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원추론이 우선권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한 우선권 주장 추론이에요. 네, 그러면 분할 추론도 주장하고 즉 그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추론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입니다.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요 규정은 디자인하고 상표법에도 모두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추론부터 30일까지 30일 이내 뭐예요? 청구 범위. 이것도 이제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니까 소급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컨대 이제 그 청구 범위 기재 유예 제도를 기재 유예를 기재 유예 제도라든가 이제 외국어 추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네. 억울하겠죠? 네. 소급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소급표를 주다 보면 기간이 확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할 추론의 경우에도 분할 추론하고 30일 이내, 1년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30일 이내, 소급표는 30일 이내는 번역문 제출하고 청구범위 기재할 수 있는 청구범위 기재하는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2개월이 짧으니까 결과적으로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분할 추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특례가 없으면 그 분할 추론에 대해서는 이런 청구범위 기재 유예라든가 번역 외국어 추론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 객체적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거절 이유. 그 다음에 권리 단계에서 분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디자인 보호법도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제 1번입니다. 디자인은 원래 전체 미감에 대해서 디자인권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분할 추론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쟁점인데 1디자인 1추론주의 위반이고 복수 디자인 등록 추론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디자인이 여러 개니까 분할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보존기간 같다라는 거죠. 보존기간과 같다라는 거고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간주규정, 주장, 제출 간주규정 있는 거. 네. 자, 객실 요건을 흠결했을 때 소급표만 안 주는 거예요. 분할 추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 복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권리 단계에서 우리 분할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같은 경우는 완성품 디자인이라든가 한벌 물품 디자인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거는 물품이 여러 개인 것 같아도 이거는 전체 물품에 대해서 미감 하나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지는 않겠고요. 자, 상표법도 이제 추론의 분할은 일단은 상품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상표를 요부별로 분할하는 건 아닙니다. 상품을 분할하는 거지. 그리고 보존 가능 기간 내 가능하겠죠. 삭제 부정 반드시 이루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우선권과 관련해서 이제 주장과 증명서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겠죠.
예. 그 얘기가 아니었네. 지금 이제 그 밑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취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건 뭐 산재법이 다 똑같으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특조를 얘기하는 거. 특조. 소급표 예외. 예. 소급표 예외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할 출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그러니까 객체인 요건을 흠결하더라도 우리는 소급표만 안 줄 뿐이다. 현실 출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예. 소급표만 안 주고 이제 분할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거고. 상표권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요거는, 권리 단계에서 이제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그러니까, 상표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네, 존속 중에는 할 수 있고요. 소멸 후라 하더라도 무효 심판이 청구됐을 때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뭐, 지정상표 추가 등록 출원은, 분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출원이죠. 예, 분리출원은 네, 그, 시기가 이제 기각 심결이 나왔을 때 등본 송달받고 30일 이내, 예, 30일 이내, 부가 기간에도 가능하겠고요. 요게 이제 심기 취소 소송 기간이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과 쭉 내려가서, 3번, 4번에 보시면 이건 좀, 분리출원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해 주지만, 예,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데 너무 긴 기간 동안 소급표를 인정해 주잖아요. 네, 그 과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한다. 그래서 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 인정 안 되고 외국어 출원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제한을 좀 두고 있다. 자, 실용실현법은 이 분리출원 제도가 있고 디자인 상표법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변경출원입니다. 자, 일단 변경출원은요. 네. 일단은 특허법에서 뭐 이 특허법은 실용실현법이 없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어차피 이제 특허 실용실현 간의 변경출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허 실용실현 간의 변경출원이 있다. 그러니까 뭐만 없는 거예요? 요건 디자인만 없는 거다. 디자인은 이 변경출원이 없어지고 뭐로 한다? 이거는 형식을 바꾸는 것은 보정으로 한다라는 거죠.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특허법과 상표법을 비교하는 것이죠. 네. 먼저 이제 시기가 특허법은 이제 특허법은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고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연장이 가능한 기간이니까 가능한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사실 이제 비교보다는 이거는 이제 특허법 시험 문제여서 여기 표에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건 최초만 돼요. 그러니까 최초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고 3개월 동안만 가능하지 그 이후에 또 이제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았다고 해서 변경출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초다라는 거. 그리고 송달되고 이제 3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표법은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길죠, 그러니까. 심결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허법은 자, 우리가 이제 변경출원의 대상은 최초 명세서 도면, 예, 최초 명세서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최명도와 명도를 비교해요. 명도. 네,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표법은 이거는 그러니까 특허법과 실용시험법 법역을 넘어서 이제 변경출원이 가능한데 상표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상호간. 그러니까 상표법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호간에 가능하다.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업무표장은 없어요. 업무표장은 없고 상표, 단체표장, 상호간,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상호간에 왔다 갔다 가능하고 그리고 지력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은 변경출원 못합니다. 그리고 지정상표 추가 등록 출원은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으로만 일방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비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부적법한 경우에 변경출원 특허 실용실현법은 거절 이유가 되겠죠. 그죠? 네. 상표법은 그냥 소급표만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신규 출원에 실질이 있다고 해서 현실 출원이 기준으로 심사할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소급표 예외. 얘도 이제 소급표가 출원일 자체에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소급표의 예외. 공조국지. 이거는 뭐 분할 출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하겠고요. 상표법도 출원 시 특례 조약 우선권 소급표의 예외. 예. 저차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소급표 예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안 했어요. 자, 근데 요거 우리가 이제 우선권
주장을 간주하거나 원추론이 우선권 주장했으면 우선권 주장한 곳으로